교도 안녕하세요. 주꿈나 파이어 바로 들어가 보시죠. 등기 의무자를 입력했으니 이제 등기 권리자를 입력해야죠. 등기 권리자는 소유권을 이전받을 사람을 뜻합니다. 아파트 금액을 다 냈으니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등기할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정보는 입력한 적이 없는 첫 정보이기 때문에 다 비어있죠. 등기 권리자는 분양 계약의 당사자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차례대로 입력해 줍니다. 이메일은 필수가 아니지만 적어도 오류로 인식 안 되니까요. 그냥 적어주세요. 소유 형태와 지분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대습 상속 원인은 해당 사항이 아니니 체크하지 마시고요. 입력을 누릅니다. 그럼 하단에 입력된 정보가 생성됩니다. 성명 앞에 체크박스를 눌러보면 위에 정보가 새로 고침되면서 비어있는 란에 정보가 딱 들어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확인을 눌러줍니다. 정보 등록과 확인하는 메커니즘이 동일한 패턴으로 계속 반복되죠. 입력하시다 보면 곧 익숙해지실 겁니다. 이번엔 등기 권리자의 등기필 정보 항목인데요. 등기필 정보 또는 등기 완료 통지서 수령자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미 입력하셨던 등기 의무자 정보가 들어가 있죠. 아예 상단에 입력 항목들이 회색으로 음영이 들어가 있고 글자 자체가 써지지 못하게 비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름 앞에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상단에 비어있던 칸들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발행 여부는 방문 수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고정이에요. 변경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냥 확인을 눌러줍니다. 등기 권리자의 등기필 정보 아래에 이제 이름이 한 줄 추가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출자. 이건 이제 눈치채신 분도 계실 텐데 입력도 하기 전에 아까부터 이미 자동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현재 작성하고 있는 제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건데요. 이 사이트에 제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작성하고 있는 거니까 제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져 있는 거겠죠. 신청서 작성하시는 분이 분양받는 분 본인이라면 이 부분은 따로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안내 문구처럼 신청인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만 상단의 제출자 입력란을 선택하여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죠. 본인이 하는 경우에는 이미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남편분이라든지 자제분이라든지 지인분이 해주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입력을 해야겠죠. 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 항목은 기본적으로 신청인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이게 표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분양하는 사람이나 분양받는 사람이 같이 그 계약의 당사자가 하든 그 사람들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대리인이든 등기 신청 행위로 본다면 본인이든 대리인이든 둘 다 신청하는 신청인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용어는 신청인은 계약 당사자인 본인을 뜻하고 대리인은 말 그대로 대신 등기 신청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등기법 상의 등기 신청은 기본적으로 계약의 당사자, 권리를 이전하는 사람과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직접 함께 하는 게 기본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신청인이라고 자동으로 기입되어 있는데요. 저는 대리인입니다. 여기 안내된 것처럼 대리인은 꼭 제출자 입력 정보를 클릭하셔서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뭐 그렇다고 많은 것을 입력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출자 입력을 눌러볼까요? 그럼 역시 입력되어 있는 제 정보가 아랫줄에 나오죠.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상단에 비어있는 항목들의 정보가 자동으로 들어가집니다. 이때 맨 위에 제출자 유형이 공동 제출인의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것을 대리인으로 바꿔서 클릭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용어가 설명되어 있죠. 우리처럼 신청을 대신하는 대리인은 신청서 제출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과 신청서 제출자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자가 대리인이다. 그래서 저처럼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에 꼭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수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입력되어 있던 기본 정보에서 이름 앞에 구분 항목이 신청인에서 대리인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홈페이지에서도 변경되는 것이 보이시죠? 임시 저장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3번 등기 사항까지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4번 수수료 등 입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는 아주 반가운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입력이 있죠. 이건 뭐 제가 셀프 등기 슈마편으로 아주 자세하게 공유해 드렸으니까요. 다들 뭐 보셨죠? 이제는 뭐 너무 익숙하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새롭지 않으시죠? 입력 버튼 자신 있게 눌러주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국민주택채권 매입할 때는 아파트, 즉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입력하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지금처럼 토지냐 건물이냐 토지 플러스 건물이냐 이런 걸 선택하는 게 아니었고 그냥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등기할 때는 사실 이 부분은 건물만 체크해도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만 내가 권리사항이 토지와 건물에 다 미치는 거니까 그리고 선택이 가능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굳이 건물이라고 하지 말고 토지 플러스 건물로 해줬습니다. 시가표준액과 채권 매입액은 다들 잘 아시죠? 까먹으신 분은 다시 제 영상 보시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출력하신 증서가 있으시니까 그거 보시고 작성하시면 돼요.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아래 회색 칸에 입력하신 정보가 연계돼서 들어가죠. 이제 자동 입력은 되어 있지만 옆에 총액을 확인하세요 라고 있죠? 이걸 눌러줍니다. 눌러주면 아까 기입했던 것이 맞는지 자동으로 확인하더라고요. 화면 잘 보시면 윗줄에 시가표준액 숫자 뒤에 X표가 없어지면서 딱 정보가 다시 입력되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채권 발행 번호 빈칸을 클릭하시고 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 성공적으로 입력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리고 다시 메인 정보 화면으로 넘어오는데 여기 네모 박스에 이렇게 입력한 정보들이 잘 기입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죠. 다음은 등록면허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 항목들인데요. 이것은 그냥 숫자 입력이니까 취득세 납부 영수증 보시고 숫자 기입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돈 내야 할 시간입니다. 세금 관련해서 우리가 처음에 재산세도 냈지만은 이번에 등기하면서 낸 돈을 보자면 국민주택 채권 매입 금액이랑 정부 수입 인지세를 별도의 기관에서 지정 사이트에서 돈을 냈죠. 이 폼 등기 신청 때도 돈을 냅니다. 금액은 이미 보시는 것처럼 13,000원이 입력되어져 있네요.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등기 수수료 액표 바로가기 눌러보시면 수수료 금액표가 나오죠.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2번인데 전자표준 양식 신청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13,000원 확인했습니다. 납부정보 입력을 누르면 창이 뜨지만 납부를 안 했으니까 입력할 게 없겠죠. 여기 보시면 정보 입력을 해도 반드시 영수필 확인서도 함께 제출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잊지 마시고 출력하셔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시 나와서 전자납부 시스템 바로가기 눌러주세요. 이 버튼으로 결제 가능한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해당 등기소와 납부 의무자, 제 이름과 주민번호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저장 후 결제 버튼을 누르니까 등기소 선택사항 안내문구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등기소 엉뚱한 데다 하면 불편함이 생긴다는 내용에 동의하라는 건데 동의를 안 하면 안 넘어가지니까 그냥 동의를 해줍니다. 결제 방법을 선택하시고요. 전 계좌이체를 선택했는데 결제 누르면 결제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죠? 프로그램을 깔고 안전한 사이트로 등록을 하고 옵션에 가서 추가를 하고 자주 묻는 질문 가가지고 안내 문구 따라서 한참을 작업한 후에야 결제가 되었습니다. 복잡합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나 했는데 뭐 하나 그냥 되는 법이 없어요. 납부하신 내역 확인하시려면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전자납부 그리고 부동산 등기 신청 수수료 전자납부 여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엉뚱하게 다른 카테고리로 가면 조회가 안 돼요. 결과물이 안 나옵니다. 꼭 부동산 쪽에 가셔서 등기 신청 수수료 전자납부 항목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작성 중 말고 결제 완료된 납부 정보 이거를 클릭하시고 기간 설정하고 검색하면 결제된 건이 나옵니다. 클릭해 보시면 상세 정보가 나오고요. 납부 번호를 입력해야 되니까 잘 메모해 두시거나 창을 띄워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출력도 되니까 영수증도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시 이 폼 작성으로 돌아오셔서 납부 정보 입력 눌러주시고요. 납부 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전자납부 조회를 눌러주면 돈 낸 이력이 나오고요. 선택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창이 닫히고 납부 금액란에도 자동으로 13,000원이 채워집니다. 그러면 우린 입력 버튼을 누르고 하단에 생성되는 납부 목록에 입력값을 확인하시고요. 이제 정보를 다 입력한 것이니까 닫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상 수수료라는 항목에만 13,000원이 기입되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납부 금액에도 13,000원이 기입되어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돈 낸 것이 확인되었다는 뜻이죠. 임시 저장해 주시고 꼭 입력하면서 중간중간 임시 저장을 자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뭐 다 끝났습니다. 가장 짜증나는 컴퓨터 호환 문제 고비까지 무사히 다 넘기셨습니다. 나머지야 뭐 그냥 체크하는 항목들이니까요. 제 기본편 보신 분들이라면 다 체크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지막 5번 첨부서면 및 연계 정보. 여기가 조금 제가 이해 못한 것일 수도 있는데 말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폼 신청 경우에는 영구보존 문서를 반드시 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아래 보시면 제출 구분에 모두 다 방문 제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 출력해서 등기소 가서 직접 제출하거든요. 인터넷상에서는 별도로 파일을 첨부하거나 하지 않는데 또 이 안내에서는 반드시 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뭔가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아마도 인터넷으로 제출한다는 의미는 앞서 기록해왔던 기록들이 인터넷상에서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서 제출된 것으로 인식한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항목을 볼까요? 여기 보면 구분에 권리자, 의무자, 등기원인, 부동산 표시 등으로 첨부문서가 어느 카테고리에 속한 것인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류들이 엄청 많은데 5만 가지 서류가 다 있죠? 필요한 서류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헷갈렸던 것은 이 매매계약서인데요. 사실 분양계약도 크게 보면 매매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분양이 새로 지어서 처음 판 거잖아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그런데 그 아래 보면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분양계약서 사본이 또 존재합니다. 굳이 분양계약서를 언급해 놨기 때문에 매매계약은 일반적인 매매를 지칭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분양계약서 사본에 체크를 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분양계약서 사본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서 제가 제출 서류로 분양계약서 사본을 가져갔다가 빠꾸 먹었습니다. 분양계약서 원본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폼상에서 이렇게 분양계약서 사본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 참 여기서도 상충된다. 하다 보면 앞뒤가 조금씩 상반되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빠꾸 먹은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분양계약서는 원본 가져가는 것이 100% 확실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사실 영구보존 문서가 뭔지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반드시 제출해라 라고 써놓은 문구도, 사본 가져가면 빠꾸 먹이면서 분양계약서 사본이라고 써놓은 문구도, 이 밖에도 몇 가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작성해야 할 내용에 충실하게 최대한 바르게 정보를 입력합니다. 셀프 등기 기본편에서 구비 서류에 대해서는 다 안내를 드렸어요. 이걸 또 여기서 설명하기엔 너무 길어지니까 기존 영상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거 영상 광고 아닙니다. 빠르게 해당 서류들만 체크해 볼게요. 이제 다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임시 저장을 눌러주시고요. 참고로 이렇게 한꺼번에 5번 항목에 와서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 중간중간 각 입력 단계마다 있는 첨부 서면 및 연계 정보 이 버튼을 클릭하시고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입력된 첨부 서면 정보들은 보이시죠? 빨간색 박스 안의 내용처럼 정보가 업데이트되어 기록이 됩니다. 어쨌든 중간중간 해당 문서에 대해서 입력하셨더라도 마지막 단계에 와서 최종 점검하셔야 하겠고요. 가장 하단에 작성 완료 및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작성된 이 폼이 문서로 미리 보기가 됩니다. 이제 잘못 작성된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실 차례입니다. 쭉쭉 입력했던 정보와 맞는지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에 첨부 서면도 검토해 주세요. 봐봐요, 여기도 분양계약서 사본이라고 되어 있죠, 분명히. 그런데 원본입니다. 여러분 꼭 원본 챙기셔야 돼요. 이거 제가 오타 친 것이 아니고 분양계약서 관련된 문서는 분양계약서 사본 한 개뿐이에요. 선택지가 하나라서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다 확인이 되었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미난 점은 위임장도 동시에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자동으로 작성이 되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점은 매우 편리합니다. 훌륭해. 따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위임장도 함께 출력해 주세요. 위임장 출력 누르면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인 대리인을 고르게 되어 있어요. 아래 위임인 정보 보시면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져 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에만 두 가지, 대리인과 위임인 모두 체크하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위임장이 자동으로 작성되어 나옵니다. 이거 하나 진짜 편리한 것 같네. 등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 의무자, 즉 파는 사람과 등기 권리자, 사는 사람이 같이 가서 둘이 함께 신청해야 신청서가 접수됩니다. 지금 저는 대리인 신분으로 대신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임장이 두 장이 필요한 거죠. 하나는 파는 사람, 분양조합을 대리하는 위임장과 사는 사람, 분양받은 사람을 대리하는 위임장 두 장을 가져가야 하는데요. 분양조합의 위임장은 조합에서 대리인을 공란으로 해서 문서를 배포합니다. 이건 제 첫 번째 영상 참조해 주세요. 여기서는 이제 분양받은 사람, 소유권 이전 받을 사람의 위임장을 출력하는 것이죠. 대리인과 위임인 정보 잘 보시고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위임장 출력은 완료된 거고요. 여기서 바로 등기 신청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작성이 완료된 이 폼 리스트가 생성됩니다.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조회하면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등기 완료 후에도 조회가 됩니다. 이건 데이터로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신청서 제출 및 출력을 꼭 누르셔야 하고요. 이 신청서 제출 및 출력을 눌러야만 전자표준 양식 이 폼 고유 번호가 문서에 부여됩니다. 만일에 수정을 하시고 다시 저장하시면 최종적으로 수정 후에 저장하신 문서와 이미 제출된 고유 번호가 발급된 문서하고는 그 내용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매번 수정하시고 나면 제출 및 출력을 누르셔야 돼요.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새로운 번호가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수정하시고 나서도 항상 최종 문서는 제출 및 출력을 눌러주시고 이 서류를 프린트 해 주셔야 됩니다.
합니다. 그래야 온라인상으로 제출한 고유 번호가 부여된 문서와 최종 출력한 문서가 내용과 번호가 일치되는 겁니다. 이제 완성된 출력권을 자랑스럽게 출력해서 한번 펼쳐보시지요. 캬, 길었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이제 분양아파트 셀프 등기 과정을 모두 수료하셨습니다. 셀프 등기 마스터 서티피케이트를 취득하셨네요. 감축드립니다. 아이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거 모자이크 처리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죄다 이거 개인정보여가지고. 뭐 이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뭐 알아서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믿고 있습니다. 이걸로 신축 아파트 셀프 등기 완료된 것이고요. 나머지는 입품 신청서 출력하시고 위임장에 도장 찍고 영수증이나 그냥 민원 서류를 출력만 해서 한꺼번에 등기소에 갖다 내면 되는 거니까요. 기본편부터 오늘 영상까지 한번 가볍게 보시면 다 진행 가능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나요? 너무 업로드 텀이 길어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맞벌이다 보니까 저녁에 애기들도 봐야 되고 지쳐서 자고 하다가 많이 늦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 얼굴 나오는 영상은 대부분들 애들 자고 야밤에 찍은 거라 다 어둑어둑합니다. 이 부분도 좀 양해를 구하고요. 이 말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셀프 등기 관련해서 도움이 되었다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어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학창시절 이후에 나이 먹고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감정을 교류하는 경험이 또 있을까 했는데 정말 이번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야말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별것 아니지만 소소하게 도움되는 정보들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파이어! 감사합니다.